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여행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지사 소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절반 이상이 뉴섬 주지사의 소환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후보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리 엘더 후보는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LA시에 렌트비 보조 추가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았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CDC는 노동절 연휴 백신 미접종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를 선언한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기존 안보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S 호라산을 상대하기 위해선 탈레반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미국이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규칙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소환된 설전으로 번지면서 후보 간 정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권주자 사이에 신경전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무료 변론 의혹의 명락대전이 재현됐습니다. 현대차의 8월 판매가 반도체 칩 영향으로 4% 감소했습니다. 기아차의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5.3%가 줄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이 크게 부진했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로는 현재는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지만 밤이 되면서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63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LA 국제공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총 3,289편의 항공편이 배정돼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78% 정도에 머무는 수치로 팬데믹 이전 여행객 수치로 완전 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은 출발 2시간 전에 그리고 국제선 이용객은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오는 14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뉴섬 주지사에 맞서는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경 보수 흑인 후보인 라디오 톡쇼 진행자 레리 엘더 후보가 한인타운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4일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소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직을 노리며 난립한 후보군 중에서 선두를 달리는 공화당의 강경 보수 흑인 후보인 레리 엘더 씨가 이를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이날 타운 내 광양불고기 식당에서 레리 엘더 후보를 한인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68세의 레리 엘더 후보는 1990년대부터 인기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해 오면서 레리 엘더 쇼를 진행했으며 인지도를 쌓아 후보군 중에 선두를 달리면서 가준의 보수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태어나 피코 유니온,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성장했으며 브라운 대학, 미시간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민주당 주도 어젠더의 대척점에 서면서 열혈 지지층을 구축해온 레리 엘더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준의 범죄와 노숙자 문제, 수도 공급,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산불, 가뭄 등의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e only cleared about 13% of what he said he cleared, so he misled California by a factor of 7. We need to clear the dead trees, and there's plenty of money for that if we weren't spending it on things like the bullet train for $100 billion.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과 강일한 LA 한인 상임회장입니다.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이번 마켓 찬스가 없어요. 세금 자체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13.3%에서 16.8%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인들에게 한인 상권에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투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주의 주지사 소환 투표는 두 가지 기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지사 소환에 대한 찬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 주지사 퇴출에 찬성하면 누구를 새로운 주지사로 뽑을지입니다. 소환 찬성이 과반수로 얻게 되면 뉴섬 주지사는 퇴출되고 그를 대신하겠다고 나선 후보 중에 다수 득표자가 새로운 주지사가 됩니다. 현재 후보자는 46명으로 대부분 공화당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베이 US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51%가 뉴섬 지사의 소환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소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2%, 6%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 차기 주지사로는 레리 엘더가 2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20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54%는 민주당 지지층이며 24%는 공화당, 그리고 22%는 무당파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바스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LA 시장 선거 출마를 신중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스 의원은 지난달 23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차기 LA 시장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뒤 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선 캐런 바스 연방하원 의원과 오스틴 뷰트너 전 LA 통합교육부 교육감,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 카루소, 케빈 드 리온, 마크 리들리 토마스, 누리 마르티네즈, 그리고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바스 의원이 27%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 차기 시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후보군 가운데 부스카이노 시의원과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내년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인 리차드 김 검사가 LA 시검사장직에 나설 전망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리차드 김 검사가 내년 6월 7일에 치러지는 LA 시검사장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출마 관련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검사는 출마 의사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 김 검사의 검사장직 출마가 공식화되고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긴 검사가 LA시 검사장 선거에 실제로 출마하면 최초로 LA시 검찰 수장직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가 됩니다. LA 한인타운 내 공립학교에 한국과 한인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벽화 사업이 추가로 추진됩니다. LA 총영사관이 LA 통합교육부와 함께 타운 학교 내 벽화 사업을 또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새로운 벽화는 한인타운의 희망과 꿈이라는 주제로 영호 김 아카데미 본관 건물 서쪽 외벽에 그려질 예정입니다. 총영사관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화가를 모집하고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작가를 선정해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벽화는 가로 13피트, 세로 100피트 크기로 한국 주간인 10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총영사관은 LA 통합교육부와 함께 호바트 블루버드 초등학교와 나비 마리포사 초등학교에도 벽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사업이 10년 앞당겨집니다. LA시의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오는 2035년까지 수도전력국이 공급하는 전력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서 약 10,000개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수도전력국에 매 6개월마다 진척 상황을 보고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수도전력국은 당초 2045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바 골프 코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악의 트럭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고속도로 보수 공사로 오늘부터 약 18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폐쇄됩니다. 샌게브리얼 밸리 시의회는 LA 카운티 공원과 휴양지 관리국, LA 교통국과 협력해서 전반적인 골프 경험과 운영을 개선할 골프 코스와 시설의 보수 공사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 골프 코스는 2023년 초에 재개장하게 됩니다.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과 대출 상환 도움 등을 제공합니다. 시정부가 고용인력개발국 머니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LA시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목적은 스몰 비즈니스의 대출 상환을 돕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업체의 신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이 보다 수월하게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소수개나 여성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구제기금 확보 면에선 스몰 비즈니스들이 큰 기업들에 밀리면서 영업 손실을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이번 무료 상담 프로그램 마련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일부터 LA시 세입자와 건물주들이 추가로 렌트비 보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housingiskey.com 혹은 전화 1833-687-0967번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늘 오전 7시부터 접속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미납된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받았으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간 LA 카운티의 초중고교생 5,3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 대다수의 케이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29일까지 LA 카운티 내 5,307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사 또는 교직원의 확진 사례는 729건이 보고됐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교내 감염 사례는 모두 17곳이 보고됐습니다. 보건국은 이들 학교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교내 감염 사례의 상당수는 스포츠와 연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아침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22명이 줄어든 534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46명이 보고됐고 4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월에 44명, 5월 23명, 6월 15명, 7월 17명이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사망자는 52명으로 지난 3월 이후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CDC는 노동절 연휴에 백신 미접종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병원. 끊임없이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고 집중 치료실로 이송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It's inevitable and we know what's going to happen, but the probability of it being a good outcome is very, very low.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텍사스,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5개 주가 델타 변이의 직격탄을 맞아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의 40%가 이들 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중학교에선 개학 첫 주에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 2명이 숨져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Among the COVID-positive patients, all of them were unvaccinated. Some were young, 2 were middle-aged, 2 patients were pregnant. All of them were struggling to breathe.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의 황금 연휴인 다가오는 노동절 주말에 백신 미접종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Given where we are with disease transmission right now, we would say that people need to take these risks into their own consideration as they think about traveling.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은 실외에서 열어야 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좀처럼 백신을 맞지 않던 미국인들이 조금씩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3차 추가 접종과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9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운타운 인근 심한 정체 보이는 구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10번 프레이 노스 방면인데요. 스테디움 웨이 인근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가 구간부터는 4마일에서 7마일 정도로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가필드와 웨일 레비뉴 구간까지도 역시 10마일대로 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퇴근길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를 선언한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기존 안보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IS 호라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탈레반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임무 종료를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다른 현안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허리케인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안보 위협이 포함됐습니다. And we've continued to tackle security challenges from China and Russia, Iran and North Korea. 철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난맥상에 대해선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강한 견해를 접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처음으로 미국이 남긴 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장갑차와 트럭은 물론 블랙호크로 추정되는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을 상대하기 위해선 탈레반과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Any possibility of coordination against ISIS-K with them? Do you think? It's possible. 그러자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서 철군 이후 상황을 예단하기 힘들다며 이슬람 국가 호라산을 향해선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추가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피는 이제 외교의 몫으로 넘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남겨진 이들의 구출이 당면한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철군 완료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뺀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포스트 아프간으로의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에서 미군 러시아의 공격에 직면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에 계속 확고히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6천만 달러의 안보 지원과 함께 4,500만 달러의 인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심각한 경쟁은 물론 러시아와 사이버 공격, 핵 확산을 미국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 외교 정책의 전환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탈레반 저항 세력의 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탈레반의 저항군의 거점 판지시르 계곡의 쇼틀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쇼틀 점령 과정에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이 지역을 평화적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저항 세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빨리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이 인정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오늘 하원 외교위에 출석해 정부 당국은 아프간 수도 카불이 올해 가을 급작스럽게 탈레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을 낮게 봤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미군 등이 8월 말 아프간 철군을 완료하면 그때부터 탈레반이 장악력을 서서히 높여나갈 것이라고 봤는데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입니다. 라브 장관은 확실히 하자면 이러한 시각은 나토 동맹국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이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 컨설트와 전국의 성인 유권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미국이 꽤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자는 39%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47%,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고 6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과정이 순조로웠다는 답변도 22%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프간 미군 철수 결정 자체에는 50%가 지지를 하고 41%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매코넬 대표는 오늘 지역구인 켄터키주의 한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대혼란을 초래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투표를 통한 심판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가로막힐 공산이 큰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것입니다.
탄핵 추진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내년 말 예정된 중간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과 조시 홀리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아프간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바이든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 여행에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뒤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 대상 5곳 중 1곳 이상이 북한 관련으로 이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소재의 민간단체 신미국 안보센터의 숫자로 보는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 대상 2천여 곳 중 북한 관련 대상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제재 대상은 68%를 차지한 이란 관련이었고 북한 다음으로는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 등의 순서였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에 이루어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제재 회피에 연루된 대상들에 대해 상당한 물자 지원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를 집행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 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정보 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에 일본, 인도, 그리고 독일을 나열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을 해서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 서명한 첫 공화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민주참여 포럼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지역구인 공화당의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이 어제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아 지금까지 연방의회에 제출된 한반도 관련 법안 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 서명을 한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공화당에서는 빅스 의원이 유일합니다. 흥행의 기대를 모았던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 7의 개봉 일정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파라마운트사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서 두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일을 뒤로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추수감사절을 앞둔 11월 19일 출시될 예정이었고 개봉일이 내년 5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7은 원래 2022년 5월 27일 개봉 예정이었지만 그 자리를 탑건 매버릭이 차지함에 따라서 내년 9월 30일로 옮겼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제게스 포레버의 개봉일 역시 올해 10월에서 내년 2월 4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파라마운트의 이번 조정이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대유행 사태로 여러 차례 개봉이 연기됐던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No Time to Die와 소니의 흥행 기대작인 베놈 속편의 개봉 예정일은 10월이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마블의 화제작인 이터널스가 출격을 하고 12월에는 마블이 제작하고 소니가 배급하는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개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의 정기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논의 시한을 번 이 언론중재법 처리가 초반 쟁점이 될 텐데요. 그런데 합의 하루 만에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시간만 미뤘을 뿐 논란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타협과 결단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단 8인 협의체에 참여할 각 당 의원 2씩은 정했는데 서명 하루 만에 합의문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27일에는 무조건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합니다.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이든 타이든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전제한 것이라며 이날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여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논의할 대상으로 보느냐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고의 중과실 조항 등 독소 조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안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성원 의원이 합의 처리를 주문한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뜻하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의 징계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달 수 똑같은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대치 상태에 있었거든요. 애초에 법의 취지,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에 맞게 논의하고 연구한다면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국회 협의체 참가를 거부하고 자율심의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을 두테르테에 비유하고 유승민 캠프를 향해서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즉각 반격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양상에는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경쟁 주자들의 비난과 평가절하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전 총장이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흉악범은 사형시키겠다고 하자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식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포퓰리즘이라며 깎아내린 유승민 캠프 측에는 가짜뉴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 거를 바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주택은 재정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두 주자가 즉시 발끈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적폐 수사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이야말로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지지율 1위인 윤 전 총장과 추격자 격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간 긴장 관계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감정 섞인 설전의 이면에는 선관위의 경선 룰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지난주 출범한 선관위가 원점 재검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캠프 측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표된 여론조사 보더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홍준표, 유승민 캠프 측은 바뀐 심판들이 특정 주자를 위해 규칙을 바꾸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중립성 시비가 붙자 정홍원 위원장은 견강부회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공방이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국가 원로들을 찾아다니는 중에 저도 원로라고 생각해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선관위는 역선택 조항 문제와 관련해 각 캠프의 공식 입장을 듣고 오는 5일에는 정홍원 위원장이 직접 후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 모두 수긍할 만한 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은 울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원전 기술 강화를 강조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김포 지역을 방문해 GTX 연장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 기자실에서 외교 안보 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조달법 기본법 제정 공약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하루는 공개 일정 없이 내부 정비, 정책, 공약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대전과 충남에서 열리는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균형 발전과 지역자치 분권 정책에 집중을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을 하면서 도정을 이어가는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공약 협약식을 갖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충북 청주를 찾아서 기자 간담회,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김두관 의원은 국회를 찾아서 정책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전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 사이의 신경전에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무료 변론 의혹에 이재명 지사 측은 당에서 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수임료만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 비용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3년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누군가 돈을 대신 내줬다면 변호사비 대납으로 처벌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논란은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던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집중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맹으로 참여할 만한 사건은 수임료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닌 사건에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계속되는 공세에 이재명 지사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을 제지해달라며 당에 촉구했고, 이 지사는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을 콕 집어 중대 범죄 행위를 멈추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수임료를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그 많은 수임료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서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충청 지역에서 첫 경선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두 진영 사이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투표부터 승기를 잡겠다는 이재명 지사 측과 반전의 계기를 노리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은 점점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관련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인데요.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을 어기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출소 직후 서초 사옥을 찾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경영 행보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이에 발맞춰 지난달 24일 2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취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을 취업 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범이 관련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 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 바, 법무부 입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본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하지만 지난 2월 옥중에 있던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다던 법무부는 최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취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업에서 법적 권한과 영향력이 없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입니다.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는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입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왕 석방된 마당에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기업 총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분명한 현실을 정부가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에 크게 부진했다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8.20포인트가 하락한 35,312.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1포인트가 오른 4,524.09, 나스닥 지수는 50.15포인트 상승한 15,309.3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산유국들이 기존 감산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데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9센트가 오른 배럴당 68달러 5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이 신형 애플워치에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혈압 상승을 경고하는 센서와 출산 계획을 도와줄 체온계를 애플워치에 탑재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체온계 기능이 이미 도입된 심장 부정맥 감시 기능의 개선, 수면 패턴 추적 기능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르면 내년 중에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또 체온 측정을 위한 센서를 추가하면 여성들이 배란 주기에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전기차가 정차된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공식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11건의 사고에 대해서 전격 조사에 착수했으며 테슬라 차의 경찰차 추돌 사고 역시 이번 안전조사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현대차의 8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반도체 칩 공급난에 영향을 받아서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오늘 8월 판매 대수가 56,200대를 기록해 작년 동월과 비교해 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5개월 연속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으나 8월 한 달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사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 여파로 8월 총 판매량이 감소한 데 이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도 7% 하락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반도체 칩 부족 여파로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8월 판매 대수가 54,009대로 집계돼 작년 동월 대비 5.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안 최종 예선 첫 번째 경기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황의조 등 유럽파 삼각 편대가 첫 경기 필승 카드로 출격을 합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손흥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섭니다.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길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각오도 비장합니다. 힘든 예정이 될 텐데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안녕하세요. 잉글랜드 울버햄턴의 새 둥지를 틀고 귀국한 황희찬은 빗속 훈련을 마친 동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그래도 소속팀은 잠시 잊고 곧장 대표팀 모드로 돌입합니다. 일단 소속팀은 잠시 대표팀 경기 후로 미뤄두고 대표팀 경기에서 저희가 남은 첫 두 경기부터 꼭 이기는 경기 하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심한 듯 지나가는 황의조까지
유럽파 삼각편대의 합류로 벤투호는 비로소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손발을 맞춰볼 시간은 촉박하지만 선수들의 움직임은 다행히 가볍습니다. Regarding the players' conditions, all of them are in good condition in this moment. 첫 상대 이라크 대표팀도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주축 골키퍼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코로나 검사 등으로 훈련도 충분히 못했습니다. 벤투호가 기선을 제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라크 팬들이 대표팀 SNS에 몰려와 꽁꽁 묶인 손흥민 선수 그림을 올리며 도발하면서 장외 응원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을 뚫고 카타르 무대에 서기 위한 대표팀의 첫 여정은 오늘 저녁 상암벌판에서 시작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9월의) 첫날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해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LA 일대에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LA 다운타운 63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올라서 낮 최고 77도, 밤 최저기온 62도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80도대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63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6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76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이어지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지역은 다소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서울은 섭씨 20.7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고 있고 낮 동안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오늘 낮 기온 섭씨 26도까지 올라가서 선선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남부 지역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잠시 후 6시부터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